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새벽 2시 16분입니다. 항상 매매하실 때 시간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은 되게 디테일하게 또 변해가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짧게 보시고 또 이렇게 장투로 보시는 분들은 아주 길게 러프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중간에 매도하라는 말도 드리고 다 룰리목에서 다시 물량을 좀 채우라 쉬어도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1대1로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팔았다가 적당히 뭐 샀다가 이러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하락에 대해 대비하는 정도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부터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환율은 이제 1300, 1434원입니다. 약간의 이제 고가에서 이제 뭐 플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일단 이 정도 흐름이면 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한 번 정도 더 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탄핵안이 가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안정세로 살짝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좀 환율이 뭐 이 정도에서 좀 안정돼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또 헌재에서 또 탄핵 최종 부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주 팍 튀면서 한번 또 휘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탄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과정이 어땠든 의도가 어땠든 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국가에 대한 이런 안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취했다면 헌법재판소에도 이는 좀 강하게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익과 우파 성향과 좌파 성향을 별개로 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건 제 의견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혹시 정치적인 성향들은 좀 가급적이면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절제되지 않은 좀 극단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산당적인 멘트들. 근데 물론 뭐 그게 정말로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은 우리가 이제 뉴스들을 다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평생으로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이제 부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자기 정치의 성향은 저도 예전에는 철없을 때는 많이 좀 드러냈지만 요즘은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뭐 성향 정도는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성향이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지나친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또 진난정세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이제는 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엔화는 계속 사모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위금리는 4.75, 그다음 빅스 차트는 이제 살짝 바닥을 또 다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모습이면 미증시 한번 또 살짝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슈팅 조정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또 나왔다가 뭐 이렇게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년에는 조정장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25년은 좀 주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타이밍이나 흐름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P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고 손절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조정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정말 또 한 번의 쇼가가 또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 재밌는 것들이네요. 자, 뭐 중간에 잠깐 S&P까지 보고 우리가 뉴스를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뉴스가 좀 볼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요일 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뉴스를 또 올려주시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 가결이 되면서 코스피가 이제 장외 시장에서 좀 좋게 회복이 됐다라는 뉴스 나와 있고요. 한국 증시 추월한 가상화폐 이전 다르게 봐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히 뭐 이제 와서 그죠? 음. 그리고 뭐 세금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치 불확실 확대에 소비 심리가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개인 투자자 하락률 두 자릿수 저는 벌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되죠. 그죠? 네. 다 회복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요. 3년 내 최대 순매수에 대한 목표치 19조가 미들되었다. 연기금 참 문제가 많죠.
조선 ETF, 그죠? 조선주도 몇 년 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조선주 다 27년까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와 이제 올라가고 이제 꼴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이런 것들 좀 무난하죠. 저는 아직도 괜찮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올려주셔가지고 원스트링님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뉴스인데 이것도 좀 봐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선을 잡았다. LG에너솔루션, SK의 삼성 SDI 뒷전을 밀리나라는 의도가 나오고 있죠. CATL 배터리가 여러분들 중국 배터리 굉장히 무시하시는데 결국 미국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CATL이 이제 세계 최고의 그거라고 했죠. LFP 배터리에서는 최강입니다. 한국 거는 기술은 좋아요. 그죠?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은 좋지만 가격적인 경쟁이 밀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차와 이제 중국의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 돼버린다면, 트럼프가 되면 둘이 퇴화해야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중국 증시도 이제 힘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 회복이 좀 되고, 미국 증시는 좀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그냥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건강한 조정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공개 나왔지만 여기서 폭락해서 여기까지 빠지는 그림보다는 한동안은 좀 옆으로 가는 그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갔다가 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뭐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되고 상승의 모멘텀을 좀 줄어들면서 나중에 뭐 27년 정도에 이제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도 이제 이런 하락보다는 이제 옆으로 간 이런 하락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런 이 정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한 조정장의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연말까지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들어올리고 있는 한데 여기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면 이제는 그때는 조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지기보다는 일단 요 정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다면 한 5,900, 한 60 정도까지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정도, 100포인트 정도 S&P 기준 그 정도 가능성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노려보실 분들은 지금은 딱 쇼타점, 작은 쇼타점 하나 노려보셔도 되겠다,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고점을 살짝 찍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서 작은 숏, 그러니까 길게 보지 마시고 짧은 숏팁 살짝 먹고 떼는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판단하고 딱딱 짧게 먹고 빠지는 거예요. 선물 존버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넘어갈까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궁금한 건 코인이시겠죠.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였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오늘 반등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정 시향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또 요걸 기준으로 매매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상승이다 짝짝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죠. 3%, 2%,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해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는 부분이고, 코인 시장에도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순환매라는 것은 예전에 시장에 같이 막 빵빵빵빵 힘차게 갔다면 지금은 한두 개 이 정도 같이 가고 나머지는 배를 흐리고 있고, 이게 또 멈추면 여기 한개 펑펑 퍼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력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펌핑을 주는 그런 모습,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거다고. 그게 지금 이번 정도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펌핑은 일단은 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 이번 펌핑은 그 다음에 조정은 좀 꽤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펌핑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자, 리플입니다. 리플은 제가 2,100만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테일하게 하면 접근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짧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갈 수 있을 겁니다. 갈 수 있겠지만 이 뒤에 조정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라고 각오를 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먹고 싶어서. 근데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나온다면 어디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 그죠?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손절가 어디 잡을 것인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먹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어찌됐건 제가 예전에 상승장 때 제가 즐겨 쓰던 말투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그때 악플이 많이 달리던 시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승은요 절반에 대한 조정은 줍니다. 이 상승 나고 절반 조정 나왔죠. 어떻게든 나왔습니다. 그죠? 이 상승도 절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절반 조정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다시 가든지 아니면 계속 다지고 가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엄청난 하락?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하락은 이제는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볼 가능성이 많이 낮을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수급받은 측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좀 상당히 좀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바로 빵빵빵빵 치고 가는 것보다는 다음에 치면은 이제는 꽤나 이제 주기적인 측면에서 꽤나 높은 고점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가더라도 이런 모습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를 한참 기다려 뭐 맞출 수 없으면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겠죠. 가다가 깨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이 가능성. 이건 상제 리플에 대한 가치가 조정다. 네. 네,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좀 하고 왔어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상실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림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 추세 라인이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있어서 여기로는 나는 안 먹을래 라고 하시던지 이미 여기서 3,700원, 800원 라인 좀 파셨다면 지금 뭐 짧은 살짝 비중으로 미련을 한번 가져보셔도 그 정도는 괜찮다. 먹은 거에 대해 일부를 살짝만 넣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힘드시고 괴로우시더라도 좀 다닥에서 좀 다지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노리시는 게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조정에 대한 얘기 드렸지만 흐름을 조금 바꾸면서 이평을 타고 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붙고 있죠. 안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확실한 건 우리가 추세가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이 다시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죠? 다시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치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조조지표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1월달에 바로 빠지는 것보단 이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3월, 4월, 5월 이쯤에 좀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다. 1월 정도는 살짝 흔들리는 정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맞았다가 콩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고 그죠? 그런 느낌 아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표 안에서 이게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도 타점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과거에서 잡으셨던 종목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제가 좀 팔아가지고 물량을 채우셔가지고 더 끌고 가면 물량이 또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게 추가 매매 없이 추가 시드 투입 없이 물량을 늘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 상승장에도 그런 기회가 보이면 하셨다가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맞잖아.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제가 뭐 저점에서 막 전전하셔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가에서 꽤나 많이 빠질 때 직전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었고 가능하다고 하면 되고 뭐 실패하게 되면 약간의 역손절을 가지게 됩니다. 역손해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쳤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체인링크 이때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라. 어쩌면 제2의 솔라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팔았다고 칩시다. 실제 이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 조정파가 나왔어요. 그렇죠? 조정파가 나왔는데 여기 구간이 꽤나 또 의미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죠. 38.2입니다. 그죠? 38.2의 일목균형표 기준과 볼린저밴드 중심선에 갖는 자리. 그럼 이런 포인트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자리거든. 역시 이렇게 보면 61.8에 가깝다. 그죠?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을 잘 잡았다면 올라가면 되는, 뭐 채웠으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불 주었다가 일부 채우고 돌파할 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차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해도 좋아. 못했다면
여기 다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손절가 기준가 생기는 거겠지. 이만큼 역손절 나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우리가 그런 추세에 꺾이는 그런 포인트들, 이렇게 꺾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거기에 기준을 잡아두셔야 돼요. 우리 기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기준. 그럼 지금 얘가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면 얘를 기준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33,900원에. 그죠? 이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기준이 조금 오묘했단 말이지. 여기를 기준 잡을까? 여기가 기준이 될 것 같아. 좀 멀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봤으니까. 그렇지. 이해되셨죠? 지금도 좀 멀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인링크는 계속 또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체인링크는 이제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타점은 아닙니다. 주봉상 있고 월배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뒷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데서 노리는 거, 이런 데서 노리는 거. 한쌤이 여러분들께 막 사라고 노래 불렀던 자리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죠? 볼배 칠 때 이때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 뒷북이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뒷북이라는 거. 이게 나왔지만 이것도 뒷북이라고.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작은 섬세하게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가져가자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10익 같은 경우는 좀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도로 도전해볼 만한 것 같다. 그죠? 도전해볼 만하지만 리스크는 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섬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증시로 돌아오십시오. 네, 증시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코인들. 이제 이렇게 이게 비트코인 골드처럼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고 조금 덜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 아직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코인들이 힘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중국 경기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니오 프로토콜도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이오스 뭐 플로우 같은 경우도 괜찮다. 그죠? 이제 막 이제 추세를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흔들어낼 겁니다. 흔들리는 게 싫다 그랬죠. 예전에 맨날 했잖아. 흔들리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흔들린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크잖아. 2000에서 2300이면 실제로 한 50% 가까운 조정 아닙니까? 50%까지 알고 나서 30% 정도. 그죠? 저 조정 아닙니까? 이게 크단 말이야. 1000만에 300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억이면 3천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볼린저밴드 중심선이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가 다저고 다시 가줄 것인가 쌍고점 만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팔 것인가의 부분에 두 가지 질문 던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분의 1을 채워두는 겁니다. 왜? 우리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아고 시장 내렸잖아요. 그죠? 일부를 채워두고 계속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이 선물해가지고 분봉 단타 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 가져갈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전업 투자하는 순간 100명, 10,000명 중에 9,995명은 갑니다. 0.5%만 살아남거든요. 0.05%만. 저는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항상 부업을 하면서 저는 100명 중에 5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 중에 딱 5등 제가 원하는 순입니다. 100명 중에 5등에서 10등 사이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죠. 그런 분들 전업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채워놓고 여기 오면 쫄지 말아라. 올 수도 있는데 쫄지 말아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제가 코인 시장 자꾸 나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불안하고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오래 저를 봐오셨던 분들은 신뢰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기회를 잡을 때 리스크 없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죠? 그게 도둑놈 심보잖아요. 뭐가 도둑놈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회를 갖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그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성공률이라고 할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50%는 넘는다. 근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한 못해도 두세 배는 될 건데 거기에 너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 거니?
얼마를 손해볼 각오를 할 수 있을 거니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 속에서 장투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흐름에 막 목매어서 어떻게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갈 거잖아요. 계속 해가는 상황 속에서 팔는다는 것은 다시 사기 위한 것이고 산다는 것은 팔기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팔아서 내가 소중한 곳에 좀 적당히 쓸 수 있겠죠. 보충해 두고 다른 안전한 자산을 옮겨 놓고 그러고 다시 하고 사고 그렇잖아요. 1,000만 원 해서 1,000만 원 벌었으면 한쌤이 그렇게 하면 한 1,000만 원 벌면 그 1,000만 원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요. 조금 더 안전한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게 약간 증시에서 찾았죠 종목들을. 그리고 1,000만 원 또 다시 코인을 타는 겁니다. 왜? 그게 이제 반복리가 되면서 이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전략이거든요. 이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약에 틀렸을 때 제가 50%가 좀 넘넘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40% 확률로 터졌을 때 그럼 1,000만 원의 손해, 반 절반 확률로 60% 확률로 두세 배, 그럼 3천만 원의 수익.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해볼 만한 게임이거든. 이런 것들은 시행 횟수를 늘리면 계속 풀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상으로. 근데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 횟수를 늘리면 계속 줄어들어요. 운이 좋아서 벌을 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분들이 뻑뻑자 매매하지 않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항상 건강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코인 시장에 대한 브리핑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부터는 20-30% 흔들림은 의뢰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걸 맞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우리는 이미 잘 샀고, 그죠? 베팅이 들어갔잖아요. 과거 잘 샀고 농사도 잘 지었고 그것에 대한 수익을 일부 실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실익을 남겨두는 관점이고, 나중에는 추가적인 기회가 오면 걔를 또 투입을 강력하게 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코인 시장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 증시, 저희들이 이제 중국 증시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중국 증시는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줬었어요. 그런 부분에 넘어가셔도 되고, 차이나 항생테크 이런 거, 홍콩 항생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그거란 말입니다. 이 대형주의 증시 움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싫어해도 중국의 경제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도 증시 이런 것들도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 이번 주 한 주 다시 힘차게 보내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